손흥민이 경기 종료 2분을 남기고 보여준 50여 미터 미친 스프린트. 이 장면이 지금도 미국 현지 팬들 사이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몇몇 팬들은 고지대에서 경기를 90분이나 뛰고도 저런 폭발적인 질주를 해낸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는다며 손흥민의 맹활약을 극찬했습니다. 분위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기 직후 손흥민은 골키퍼 요리스에게 곧장 다가가 그를 꼭 안아주며 이날 경기에서 요리스가 보여준 엄청난 선방을 직접 칭찬하고 리스펙을 전했습니다. 그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단순한 세리머니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장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본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왜 굳이 요리스에게 다가가 그런 표현을 했는지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그냥 지나쳤던 경기 속 한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손흥민과 요리스 사이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교감이 있었고 정작 그라운드 위에 있던 모든 선수들은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면 볼수록 소름이 돋고 다시 볼수록 더 놀라운 순간이었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흐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동료를 향한 칭찬, 존중, 그리고 세심한 배려의 표현은 미국 현지 LAFC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됐습니다. 크루스 아술은 LAFC와의 북중미 챔피언스 리그 1차전에서 3대 0이라는 완패를 당했지만 자신들의 홈구장인 2100m 고지대에서는 이 스코어를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도 이 주장에 나름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뜻 보면 3골 차를 뒤집는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MLS 팀들이 멕시코 원정에서 치른 지난 3년간의 성적을 보면 크루스 아술의 저 자신감이 완전히 허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MLS 팀이 멕시코 원정에서 단 한 번밖에 승리하지 못했다고 짚었습니다. 성적은 1승 3무 16패, 거의 일방적으로 밀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6패 가운데 8경기는 3점 차 이상의 대참패였습니다. 이 정도면 고지대 원정이 얼마나 빡센지, 선수들 몸이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숫자가 이미 다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경기 초반 크루스 아술은 전반전에 페널티킥을 얻어내 선제골을 넣었고 그 이후 분위기를 완전히 끌어올리며 LAFC를 더 강하게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LAFC는 2100m의 고지대에서 뛰는 영향 때문인지 팀 전체적으로 상대 공격수의 침투 타이밍에 반응하는 속도가 한 박자씩 늦어졌고 그 결과 위험한 순간들을 연달아 맞이하게 됩니다. 평지에서는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는 장면도 여기서는 다르게 흘렀습니다. 다리가 무겁고 호흡은 차고 순간 판단도 흔들리는 그림이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LAFC의 골문을 지키던 수문장 요리스가 말 그대로 미친 선방쇼를 펼치면서 흐름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크루스 아술은 여러 차례 결정적인 기회를 잡고도 골을 넣지 못했고 경기는 그렇게 조금씩 종료 시점을 향해 흘러갔습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오늘 요리스가 2골, 아니 3골은 막아낸 것 같다고 감탄했습니다. 또 다른 팬들은 확실히 고지대라 그런지 LAFC 선수들의 움직임이 둔하긴 둔하다고 말하며 경기 양상을 냉정하게 짚었습니다. 경기 흐름이 계속해서 LAFC에게 불리하게 흘러가자 손흥민과 부안가는 고지대에서 숨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남은 힘을 있는 대로 짜내며 상대 진영으로 침투를 시작했습니다.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몸은 점점 무거워지는데도 두 선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크루스 아술은 손흥민과 부안가 이 두 선수를 축구 실력만으로는 막아내기 어렵다고 느끼기 시작하자 점점 거칠고 비매너한 방식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흐름이 넘어가려는 낌새가 보이자 부안가에게 심한 파울을 범하며 노골적으로 견제에 들어간 것입니다. 부안가는 상대 선수의 파울에 분노했고 분위기는 멱살잡이 직전까지 갈 정도로 험악해졌습니다. 그만큼 크루스 아술은 이 두 선수를 막는 과정에서 비매너 플레이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 공이 터치라인 밖으로 나가는 것을 지켜내려는 순간 분노한 상대팀 선수는 뒤에서 손흥민을 확 밀어버리는 황당한 파울까지 범했습니다. 누가 봐도 공과는 상관없는 장면이었고 명백하게 거친 플레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심판은 이 상황에서 상대 선수의 비매너 플레이에 견고한 장조차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 판정을 본 팬들은 바로 폭발했습니다. 많은 팬들은 공과 상관없이 손흥민을 뒤에서 밀었는데 저게 파울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파울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떤 팬들은 크루스 아술 선수단 전체가 완전히 비매너이고 인성 자체가 틀려먹었다며 대체 쓰레기들만 모아놓은 팀이냐고까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표현은 거칠었지만 그만큼 경기 내내 누적된 감정이 컸다는 뜻이었습니다. 크루스 아술은 손흥민과 부안가를 막기에는 실력이 너무나 모자라다 보니 경기 내내 저런 파울을 범한 것이고 손흥민도 그런 거친 플레이를 당하면서 아주 이례적으로 짜증을 드러내며 심판에게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심판은 어이없게도 끝까지 경고 한 장을 주지 않았고 그 때문에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두고 더 날카로운 지적을 내놨습니다. MLS는 손흥민을 보호하기 위해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거친 파울이 손흥민에게 가해졌을 경우 벌금과 징계를 하고 구단주들까지 모아 비매너 플레이를 하지 말라고 조치까지 취했지만 북중미 챔피언스 리그는 MLS가 직접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 저런 수준 떨어지는 플레이로 손흥민을 막는 것을 전술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한심한 일이라는 겁니다. 듣고 있으면 속이 답답해질 정도입니다. 실력으로 안 되니 발로 걷어차고 밀고 끊고 심판은 또 그걸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이게 경기인지 어그로성 난장판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크루스 아술은 손흥민과 부안가를 비매너 반칙으로 묶어놓고 고지대의 2점까지 살려 추가골을 노렸습니다. 분위기만 보면 계속 몰아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규 시간이 끝날 때까지도 결국 단 한 골도 더 넣지 못하자 선수들의 신경은 점점 극도로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쫓아가야 하는 쪽은 자신들이었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대 0으로 졌던 일 차전 결과를 생각하면 한 골 한 골이 목숨줄 같은 상황이었는데 요리스가 그 밥줄을 계속 끊어버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다 결국 경기 종료 후 분을 남기고 상대 선수 한 명이 부안가를 향해 뒤에서 사실상 살인 태클에 가까운 반칙을 저지르며 분풀이를 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위험했고 그 정도로 거칠었습니다. 결과는 즉시 퇴장, 더는 봐줄 수 없는 반칙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크루스 아술 선수단 전체의 스포츠맨십 수준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종료 5분을 남기고 합산 스코어가 3대1이라면 사실상 경기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도 상대 선수는 자신들이 예상했던 그림과는 달리 LAFC를 상대로 얻어낸 것이, 그것도 LAFC의 실수로 만들어낸 페널티킥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감정이 완전히 폭발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태클 장면을 다시 보며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공을 먼저 건드리긴 했다고 해도 그 다음 이어진 다리의 스윙 궤적을 보면 변명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발목을 겨냥해 들어가는 태클에 가까웠고 같은 축구 선수로서 상대에게 큰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이런 식의 태클은 비매너라고 부르는 것조차 오히려 칭찬일 수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경기 종료 5분이 남았으니 사실상 뒤집기는 어렵고 열은 받아있고 그러니 퇴장을 각오하고 상대에게 분풀이성 살인 태클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그 상대 선수는 자신이 퇴장을 당하자 염치도 없이 심판에게 극렬하게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거친 태클로 분위기를 완전히 박살내놓고도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다는 듯 버티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이 항의 때문에 추가 시간은 또 몇 분이나 까먹히게 됩니다. 흐름은 끊기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크루스 아술에게는 더 불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감정만 더 앞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도 경기는 이어졌습니다. 상대는 또다시 좌측을 돌파한 뒤 골문 쪽으로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마지막까지 뭐라도 해보겠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마저 요리스가 다이빙 캐치로 또다시 막아내며 크루스 아술을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날 요리스는 정말 벽이었습니다. 손에 닿으면 막혔고 몸을 던지면 끊겼고 상대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모두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플레이가 손흥민과 요리스 사이에서 펼쳐집니다. 요리스는 공을 잡은 뒤 전방에 있는 손흥민이 자신을 쳐다보며 이미 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냥 멀리 차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준비됐는지를 먼저 읽어낸 겁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손으로 정확하게 공을 굴려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냈습니다. 손흥민은 그 공을 받아 곧장 전력 질주에 들어갔습니다. 경기 종료 2분을 남기고 나온 말 그대로 숨통을 끊는 역습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결정적인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본 몇몇 전문가들은 겉으로 보기엔 별것 아닌 플레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손흥민과 요리스가 보여준 동료에 대한 신뢰와 교감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흐름상 상대는 이미 분노를 터뜨리며 파울을 범했고 그 결과 퇴장까지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바로 종료 2분전이었다는 점을 두 선수는 똑똑히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크루스 아술 선수들은 자신들의 공격이 무산되자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흐트러졌고 사실상 경기가 끝났다고 생각한 듯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빈틈을 요리스와 손흥민 두 선수만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다는 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상대팀 선수들이 거의 경기를 포기하고 서 있던 그 찰나 요리스는 공을 잡자마자 이건 역습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손흥민 역시 요리스를 바라보면서 이미 스타트를 끊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